김정은 정권이 고강도 대북 제재를 고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국의 우호국과 단결하면 어떤 제재도 맥을 못 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대북 제재가 도출돼야 북한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있을까요? 고려대 북한학과의 조영기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움직임에 우호국과의 친선 협조 관계 확대로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한테 우호국이라고 하면은 뭐 주로 중국과 러시아죠. 근데 중국도 지금 잔뜩 화가 나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이를테면 석유 수요량의 90% 정도를 중국이 주고 있고 나머지 10% 중에 한 5%는 또 러시아가 주고 있고 러시아하고는 뭐 지금까지는 관계가 괜찮습니다. 중국하고는 관계가 껄끄러웠지만은 지난 10월 달에 류인산이 방문해서 좋아지다가 다시 모란봉악단 그 스캔들로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지금 핵실험으로 다시 이제 긴장된 상황으로 갔지만 김정은이 생각으로는 자기네가 뭐 80년대 초반에 뭐 아웅산 사태, 뭐 칼기 격추 사건, 테러리스트로 막 몰리고 그래서 국제 제재를 받아왔는데 그때로부터 치면 수십 년 동안 이제 국제 제재를 받아왔다 그죠. 받아왔지만 자기네가 지금 보면은 북한의 경제가 그렇게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조금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만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북한의 교육의 90%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만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4차 핵실험, 뭐 그들 얘기로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으니까 아무리 제재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것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우호국이 어느 나라인지 북한이 밝히지 않았는데 떠올려 보면 뭐 중국, 러시아가 떠오르거든요. 맞습니까? 예. 뭐 지금 북한이 우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친북 쪽에 가까우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이 이런 거를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우리 홍 박사님이 1% 정도의 성장을 했다. 이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에는 1% 성장이 맞는데 사실은 저런 국가에서 아주 소규모 소국 경제에서 1% 정도의 성장을 가지고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의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난, 삼저, 사막의 상태인데 삼난은 에너지난, 식량난, 외환난을 의미하는 거고 삼저는 노동의욕의 저하, 국가 경쟁력의 저하, 기술 수준의 저하, 그리고 사막은 제품이 조악하고 기계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제품이 조악한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가 얼마만큼 더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이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 북한의 경제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자기네들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안보리 결의 초안을 두고 대북 원유 수출 중단을 반대하고 있다. 이게 일본 교도통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까 잠깐도 언급해 주셨지만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의 태도는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뭐 사드 배치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도 하셨고 육자회담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오자회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나온 지 6시간 만에 중국 대변인이 조속히 육자회담이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단지 이제 토를 달지는 않지만 자기네들 입장은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도 북한이 핵실험한 6일 날 당일 날에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결연코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나 불과 하루가 안 갔습니다. 하루 뒤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B-52 전략 폭격기 같은 게 한국에 오고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또 무력 도발이라도 하면 한반도에 아주 긴장 상황이 조성되면 자기는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보리에서도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가 네.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만들었는데 대북 제재안 초안이죠. 중국이 1차 회답을 해왔다.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해왔다. 네. 그리고 제재안 마련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월 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2월에 들어서면 베네수엘라가 을장국이고 그렇죠. 3월에 가면 앙골라기 네. 때문에 점점 더 고강도 제재하는 것이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나 이제 한국의 의견을 대표해서 미국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까지는 이 유엔에서 어렵겠지만 네. 이를테면 석유 공급을 좀 줄여달라. 90%를 북한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또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사지 말라. 네. 그다음에 현금이 이렇게 자꾸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좀 통제를 강화해달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미국이 중국 측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며칠 전에도 블링컨 부장관이 서울을 거쳐서 베이징을 갔잖아요. 당시에도 보면 중국의 외교 지도부들은 대부분 시진핑 따라서 중동에 다 가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존 캐리가 이제 27일 날 가지만 그때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 봐선 중국이 호락호락 미국이 이 바라는 또 한국이 바라는 네. 뼈를 깎는 뭐 아니면 아주 포괄적이고 초강력 제재 저는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네. 이 두 나라가 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컨센서스 만장일치가 아니면 가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이나 한국이 뭐 그 제재안을 그냥 내보낼 수는 있는데 네. 하나라도 반대하면 그냥 부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조정해서 나올 안이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강력 안이 나오기는 좀 기대하기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군요. 앞서서 조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재를 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북한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호국들과 단결을 한다면 정치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도 맥을 못 추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호국 중국과 러시아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시키려고 그러면 중국이 어떤 상태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을 시킬 것인가. 그것은 바로 중국 자신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1978년에 개혁과 개방을 할 때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네. 정말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 그러면 북한이 최악의 상태가 돼야만 스스로 변신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네.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이야기하는 거가 그 우리 외교나 이런 데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개혁과 개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가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는 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인데 네. 어떤 제도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시장 경제라는 것이 정착이 되어야만 그것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이야기하기 싫은 거지만 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 했던 것 중에 등소평이가 마오쩌둥으로부터 시작해서 개혁 개방하면서 넘어왔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마오쩌둥의 교조주의에서 실용주의로 넘어오는 사상 해방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사상 해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우호 국가와 관계를 맺더라도 네. 제대로 된 경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를 저희들은 좀
기본적으로 보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동 순방에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북한을 좀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동행과 북한 압박. 네. 어떤 교집합이 있는 건가요? 시진핑이 중동에 간 거는 뭐 미국에서 자꾸 고위층이 찾아오니까 네. 피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중동이라는 게 중국에서 조금만 가면 중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영향력을 제일 크게 미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서방 국가들이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초강대국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영향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IB에서 이제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육로로 유럽에까지 이제 육로로 교통망을 이제 건설하는데 그거 투자를 하는데 투자 유치도 하고 그 건설 사업도 이렇게 논의도 하고 네. 그러려고 이제 간 건데 북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냥 시진핑을 모시느냐고 네네. 국가 원수들이 그냥 공항에 나와가지고 환대를 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특히 이란에서도 시진핑이 이제 환대를 받았지만 시진핑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란이 이제 서방하고 결국 핵 문제를 이제 타결을 해서 네. 결국은 이란도 이렇게 개방이 되고 투자 유치도 하고 경제도 살아나고 하는데 북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기보다는 설득이죠. 이런 것을 이제 행하려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7일 날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가서 아마 미중 간에 이제 단판이 있을 겁니다. 안보리 제재가 윤곽이 27일 날 존 케리가 이제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나 중국의 국무위원 이렇게 만나서 회담을 하면 그 결과로 아마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유엔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조 교수님, 북한은 이제 관광을 통해서 대북 제재로 막힌 곳간을 근근히 채우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보면 북한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칠보산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핵실험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나요?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중국 단동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을 네. 확인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왜 지금 북한에다가 이런 이 압력을 가하는가에 대한 이 날씨도 굉장히 추워서 관광객이 네. 준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이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자금줄에 대한 그에 대한 통제를 지금 해서 북한이 조금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다. 조금 전에 우리 홍 박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AIIB와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북한처럼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자꾸 중국이 옹호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 AIIB가 가지고 있는 그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국제 금융과 관련된 일반적 규범을 지키는 것인데 이 일반적 규범에서 위배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 위배되는 거로 국제사회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을 때 AIIB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흠집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도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관광 자금과 관련돼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자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이 자금에 대한 통제를 지금 좀 가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강도 제재는 하지 못하지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런 제재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 제재와 관련돼서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석탄을 그 중국에 팔면서 국제 시세의 한 60% 정도로 팔고 네. 석유류를 수입하면서도 그 다른 국가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데 이런 행태를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핵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유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인 억류 사실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미국에 억류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2명이라는 건데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억류 사실을 공개한 걸까요? 네.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계 미국인 62세 김동철이라는 사람이 한 분이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은 이제 버지니아 대학교의 순수 미국인, 백인 미국인인 것 같아요. 순수 미국인 1명, 이렇게 2명을 억류해 놓고 있고 거기다가 캐나다 출신 한국계 목사 그렇죠. 이면수 씨까지 하면 3명입니다. 근데 미국에게 미치는 건 이제 2명이죠. 이게 뭐 기시감이라 그러죠. 데자비. 이 북한은 이제 말썽을 일으켜 놓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받고 특히 제재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방에서 이제 이끌기 때문에 그들 나라 출신의 인지를 정말 비인도적으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억류해 놓고 네. 이제 대비하는 거죠. 우리가 너네들 국민을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데 제재 강하게 하면 재미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소용은 없겠죠. 그거에 큰 영향은 안 미칠 네. 겁니다. 근데 결국은 북한이 지금 생각하는 건 어차피 5월 달에 7차 당대회 할 때까지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뭐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나오고 또 양자 제재 차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 뭐 다 제재하고 계속 갈 겁니다. 또 네. 한미연합 훈련 또 2월 말에 또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은 올 봄에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별로 안 되니까 김정은이는 틀림없이 5월 달에 7차 당대회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평화 설린, 우호 설린에게 하겠다. 남북 관계 뭐 정상이라도 되다라도 하겠다라고 하고 네. 북중 관계도 개선하자. 미국하고도 대화하자.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우리가 쉽게 응하지 않겠죠. 이럴 때 대비해서 네. 이 인지를 갖다가 석방시켜준다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특사를 보내면 석방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북미 관계 대화를 또 해보려고 지금 미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야비한 정권이 바로 북한입니다. 네. 2명 중에 1명은 뭐 네. 체포 시점도 언제 네. 감금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도 궁금하고 또 미국은 자국민 보호에 상당히 민감한데 미국이 좀 움직일까요? 그 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북한의 그 인질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의 이런 인질 정치에 대해서 중국이 제의 판단으로는 잘 순응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뭐 다른 어떤 그 방향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네. 북한의 그 정치 상황과 관련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